2차 공판은 예상대로 불출석했습니다. 김진욱 위원님. 재판도 불출석하고 조사, 특검의 수사도 지금 불출석하고 있잖아요. 그럼 재판, 수사 다 그냥 무시하는 전략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역임했었던 그리고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얘기했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에 대한 방어권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재판에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의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이렇게 수사, 재판 모두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이거 과연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요. 법치주의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행위들을 과연 국민들께서 언제까지 어디까지 용인해줘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물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보다도 좀 적극적인 방식의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식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불출석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 정도의 언사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이것은 매우 좀 합당하지 않은 지금 진행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체포방해 혐의는 이제 직위원 재판부와는 다른, 내란 재판부와는 다른 백대현 부장판사의 재판부입니다. 김유영 의원님, 딱 자기 보석신문 때만 출석하고 2차 오늘 공판은 불출석했거든요. 다들 많은 분들이 그런 행동을 보일 거라 예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씁쓸함을 지울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현재 특검법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서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거부에 대한 태도의 정당성을 떠나서, 바람직함을 떠나서 어느 정도 그렇게 수사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국민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과연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께서 가지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품위라든지 행동에 대한 기대치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행동과 기대치에 못 미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재판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지금 임하지 않는다면 본인에게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든 정권의 전체를 다 지금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리한 증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당시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측근 말고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렇게 재판을 거부하면 그 불리한 사실들이 곧 진짜 진실처럼 되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당사자와 관계자, 당시 측근들밖에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을 위해서라도 재판에는 임하시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달 26일 보석신문 때 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만약에 보석이 인용돼서 석방되면 재판에 출석하고 그게 아니라 구속 유지가 되면 출정 거부하겠다는 뜻이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석이 불어대고 구속이 유지되니까 정말 출정을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그 질문대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변호사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지금 순직해병 특검도 다음 주쯤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불출석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면 재판도 수사도 불출석하면 그냥 우리 지금 패널 여러분들도 국민들도 저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강제 구인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다른 형사 피고인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특검팀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재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정에 출석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피고인의 법정 출석은 형사재판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치가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수사팀은 구치소로 가서 현장에서 그냥 수사할 용의도 있다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예. 근데 뭐 버티기를 하면 또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일단 조은석 특검팀과 민중기 특검팀은 강제 구인을 시도를 해봤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순직해병 특검은 그러지 않았으니까 명분 면에서 조금 입장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조사를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강제 구인의 경우는 저는 여전히 실익이 별로 없다고 봐요. 아, 예. 왜냐하면은 강제 구인을 시도했을 때 얼마나 큰 논란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다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사회 일각의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에게 또다시 땔감을 제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일관된 말씀을 또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강제 구인을 하더라도 출석했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명확하거든요. 예. 조사상의 실익은 별로 없는 반면에 그 강제 구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해서 또다시 윤어게인 세력에게 어떤 소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그 득실을 저울질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